우리나라 흥이 참 많았던 나라인데 정도 많고, 그래서 그런 걸 좀 부흥시키면 좋지 않을까? 가레산스이처럼 일본은 정원을 가꾸잖아, 인위적이게. 근데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자연을 냅두고 뚫어서 보게끔 하는. 근데 일본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자연스러움과 흥을 좀 살리면 새로운 사도가 나오지 않을까. 안 됩니다. 일본의 그런 폐쇄적인 문화를 따라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내가 폐쇄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일본이 자신들의 브랜딩을 잘했기 때문인 것 같아. 그러니까 걔네들은 뭐 젠 디자인, 젠 스타일, 와비사비 뭐 이런 것들을 개념을 잘 확립시켜서 브랜딩을 잘 한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브랜딩, 모든 성공의 요소는 브랜딩인 것 같아. 너도 브랜딩이 잘 되면 잘 되는 거고, 나도 이제 섹시동킴이라는 브랜딩이 잘 되면 나도 성공하는 거고. 근데 일본은 그거를 빨리 깨닫고 빨리 발전시킨 것 같아. 그러니까 문호를 빨리 개방을 해서 서구 사회의 문물들을 빨리 갖고 와서 자기네 걸로 흡수를 한 거라고 이제 석학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 그거와는 반대로 일본이 이런 개념들을 잘 수출한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몇 세기에 거친 그런 개념들이 잘 자리가 잡혀져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서구 사회에서 뭔가 아시아 디자인 하면은 항상 나오는 게 뭐 료칸, 기모노, 요카타, 뭐 원피스, 뭐 나루토, 그건 별개고, 그게 이제 세계적으로 각인이 됐기 때문에 아시아 디자인 하면 무조건 일본. 중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일본. 그게 너무 이게 역사적으로 기반이 잘 다져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한국이 미학이 없었던 건 아니고 하나의 언어를 확립하지 못한 것 같아. 그런 우리의 그 미학적 개념, 철학, 그런 것들을 하나의 언어로 그 개념화하지 못한 것 같아.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는 너무 침략도 많이 받았던 나라고, 나라가 너무 약했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개발도상국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그런 미술적인 것들, 디자인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입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옷을 되게 형형색색 잘 입었잖아. 우리나라 또 오방색도 있고. 아마 그게 자본주의의 개념들을 갖고 오다 보니까 이게 또 말을 하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걸 내가 하나로 정의 내릴 수는 없겠지만 뭐랄까, 우리가 좀 많이 눈치 보는 사회가 되었던 것 같아. 아까 그 자본주의 얘기를 하자면, 자본주의가 들어왔는데 자기다운 그런 장점들을 못 갖고 오고 단점들만 갖고 온 것 같아. 그러니까 항상 돈에만 포커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질문이 뭐였지? 백색.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개성을 잘 못 살리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 같아. 이게 또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긴 힘들지만 일제강점기 때부터 외세 뭔가 그 억압이 있었잖아. 우리 아버지들 기성세대들 보면은 유니폼도 일본 거고 컬러감을 다양하게 입었지만 왜 바뀌었나. 그러니까 눈치 보는 사회여서 눈치를 많이 보다 보니까 남들이 튀는 것들, 그걸 더 안 좋게 본 것 같아. 남한테 피해주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 우리 엄마만 해도 그러거든. 근데 그런 것들 주입식 교육이 사람들이 좀 웅크러들이게 만들었던 것 같아. 남들과 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집단에서 잘 어울려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뭐 교복 같은 것도 당연시하게 입게 되는 거고. 근데 그것도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은 일제강점기 때 일제 억압의 산유물들이잖아. 꼭 좋은 건 아닌데 그런 것들로부터 계속 억압을 받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 뭐 하여튼 컬러감도 우리나라도 다양하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좀 위축됐던 것 같아. 남들한테 욕먹는 걸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컬러풀한 것들을 타도의 대상으로 보고 남들과 튀면 욕먹고. 근데 사실 우리나라 미학이라고 하면은 자연스러움인 것 같거든. 당할 항아리 보면은 이게 데칼코마니처럼 비율과 대칭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그런 항아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학이라고 보고 있잖아. 그런 게 우리 한국의 미학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퍼런스는 뭔가 학교 다닐 때 딱 이렇게 대대손손 내려오는 정답지 같은 족보라고 생각해. 레퍼런스가 그런 것 같아. 디자인 쪽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핀터레스트는 진짜 완전 정답 같은 치트키지? 그거대로만 하면은 반은 먹고 가니까. 그래서 남들한테 욕먹기 싫은 우리나라의 그런 성향?
자체 때문에 레퍼런스를 많이 찾아보고 틀리지 않으려고 하고 용기를 못 내는 것 같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눈치 보는 문화가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남한테 욕먹기 싫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정답이 아니면 안 돼서 더 정답 같은 걸 하려고 하고, 디자인과 예술은 정답이 없는 건데 근데 계속 정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 레퍼런스를 찾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영국에서 학교 다닐 때만 보더라도 한국 애들이 진짜 잘하는데 보면은,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 느낌? 되게 잘하는데 뭔가 그런 느낌이 들고, 외국 애들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실험해보고 싶은 거를 많이 해보는 것 같아. 레퍼런스도 걔네들은 찾고 하겠지만 뭔가 자기의 생각이 더 들어가는 것들, 더 중요시하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학교 갈 때 포트폴리오 보면은 한국 애들은 진짜 잘하거든. 한국 애들만 뿐만 아니라 아시아 애들, 중국 애들 특히 걔는 진짜 잘해. 깔끔하고 뭔가 군더더기도 없어. 근데 서양 애들 거 보면은 되게 날 것인데 걔네들의 개념과 철학이 들어가 있는 게 딱 보이거든. 그래서 아시아권 애들은 레퍼런스를 딱 만들어, 거기 안에서 그 틀 안에서 노는 것 같아. 그 틀을 딱 만들어 놓고 뼈대를 잡고 살을 막 붙여서 자기 것을 만드는가 반면, 서양 애들은 그냥 자기 좆대로 하는 것 같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진짜 좀 뭐 시간 나면 이슈라는 그 포트폴리오 사이트 있는데 거기 가서 한번 보면 진짜 다르거든. 아까 말한 그 눈치 보는 문화, 그게 나는 그 윗대가리 새끼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 그 위에서 계속 찍어 누르니까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작업들이 안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 윗세대도 불쌍한 게 걔네들도 막 당했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정답처럼 내려왔었던 거고 악습된 거지. 하여튼 우리나라는 그 위계 질서가 너무 강하고 유교 문화다 보니까 윗사람이 말하는 거를 따라야 한다는 그런 게 있잖아, 법처럼. 그러니까 그거를 깨주지 않는 리더가 안 생기면은 그 집단은 그냥 윗대가리가 하고 싶어하는 갇혀있는 집단이 되는 것 같아. 뭔가 이렇게 크리에이티브한 작업이 되어야 하는 곳은 당연히 리더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 분위기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좀 자율성이 좀 존재하는 집단?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그럴 수가 없는 게 위계 질서가 있고 하이어라키가 있기 때문에 더 어렵고, 눈치 보는 문화이기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난 이걸 깨려고 하면은 윗대가리 새끼부터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을 잘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트렌디에 너무 강한 나라가 된 것 같아요. 뭔가 중국화되고, 나도 트렌디한 인테리어를 하고 그걸로 돈 벌어먹고 좋다고 그걸 해왔지만 너무 멋이가 없어. 철학도 없고 뭔가 그냥 텅 빈 껍데기 같다라고 하나? 그 개념 자체가, 아니 뭔가 트렌디를 따라하는 것들 보면은 한국이 유독 그게 너무 심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윗대가리가 그렇게 시키니까, 사회가 그걸 원하니까 밑에 있는 디자이너들, 을들이 그걸 따를 수밖에 없는 거지. 사회 전반적인 문제지 않을까? 어느 한 사람의 문제. 그러니까 윗대가리 새끼만의 문제는 아닐 거고, 하여튼 훌륭한 리더가 있으면 어느 정도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흥, 한국적인 게 뭐냐라고 물으면 한.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한이나 흥도 좋지만 자연스러움, 그게 좀 우리나라의 미이지 않을까. 아까 말한 달 항아리도 그렇고, 우리나라 동양화를 보면은 여백의 미를 많이 알고 있지만 선들을 보면, 잘은 모르지만 친구가 얘기해 준 건데, 동양학과 나온 애가 동양화의 선들을 보면 되게 자연스럽거든. 일본처럼 막 이렇게 규율적이고 직선과 수평 그런 거를 중요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선들, 선의 형태들을 가지고 만드는 게 이제 동양화인데, 우리나라의 미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 그러니까 인테리어로 보면 우리나라는 그런 게 미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서구 사회를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조금이라도 인테리어에서 조금이라도 틀리면은 죽일라 그래. 그게 뭔지도 모르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결론? 자연스러운 게 필요하고, 좀 우리가 일본 레퍼런스를 안 따라가도 된다고 생각해. 그 도쿄의 건물들 보거나 뭐 공간들 보면 되게 직선, 수평, 디테일적인 것들이 진짜 멋있고 한데, 그거는 걔네들만의 것인 거고, 우리는 우리들만의 그런 자연스러움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예를 들면 유럽이 좋은 게,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는 이유가 뭐야? 자연스러운 몰딩들, 자연스러운 형태들, 자연스러운 사람들, 그런 게 멋있으니까 유럽에서 사는 거잖아. 우리나라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사람들이 정도 많고 흥도 많고 했는데
지금은 너무 그게 없어진 것 같아. 그 우리나라 민요 같은 거 들어보면 일하면서 확실히 막 춤추고 술 마시면서 일을 하잖아. 누가 일하는데 이렇게 막 노래하면서 일하겠어. 뭐 다른 나라 농업화 시대 때는 또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흥하면은 그 동양화에서 보면은 선도 리드미컬하고 우리는 흥이 있기 때문에 있지 않을까. 그건 아닐 수도 있어. 내가 그 돈 벌 때 노가다를 많이 했는데 가끔 감자밭으로 노가다 갈 때가 있거든. 그럼 12시나 뭐 이런 시점 참을 줘. 근데 거기서 뭐 맛있는 것도 주지만 술도 줘. 막걸리나 뭐 그런 걸 줘. 물론 이 인테리어 쪽에서는 이제 술 먹으면 안 됩니다. 몰라. 근데 하여튼 그 감자밭에서는 술 먹고 일하는 게 참 좋았어. 난 그게 참 행복했던 것 같아. 그러고 뭐 4시쯤 되면 이제 짐 싸고 가니까 그냥 기분 좋게 이제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흥과 그 자연스러움, 그런 거를 좀 적극 수용해서 새로운 디자인적 언어나 예술적 언어, 조형적 언어가 나오면 재밌지 않을까. 일본의 그런 폐쇄적인 문화를 따라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내가 폐쇄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도쿄에 갔을 때 사진을 찍는데 사진 찍지 말라 그래, 이 새끼들이. 엄청 불편하거든. 그리고 지하철 가면 전화 통화도 못하게 하고. 근데 우리나라가 막 일본 좋다고 하면서 막 그걸 따라 하려고 하는 게 안 좋은 것 같아. 우리가 안 좋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다른 좋은 방향들도 있으니까 이런 자연스럽고 흥 많은 사회가 다시 오고 정이 많은 사회가 오면 좋겠어. 리스본이 좋았던 이유가 2000년대 초반인 한국 같은 느낌이었어. 문 열어놓고 자고 밤에 보면 인사하고 항상 인사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인사도 안 하잖아. 하여튼 흥이 없다, 김은구. 내가 원래 건축학과를 가려고 했잖아. 근데 안 갔던 이유가 뭐냐면 한국에서 건축으로 성공해도 세계적인 건축가가 되기라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아. 조민석 건축가나 푸하하 뭐 하여튼 건축 잘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 오버롤하게 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아닌 것 같아, 아직은 우리나라가. 근데 인테리어는 또 괜찮은 것 같거든.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도 윗대가리의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니까 공모전 당선만 보더라도 남 좋은 거 하는 애들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 노들섬 내가 나는 실시간으로 봤거든, 그 공모전 하는 거. 헤더윅이랑 뭐 다른 건축가들 막 있는데 딱 봐도 헤더윅이 될 것 같았어. 근데 다른 건축가분들, 한국 건축가분들 보면은 되게 잘했거든. 근데 알게 모르게 남 눈치 보고 만든 느낌? 그런 느낌이 긴장 강했어. 그게 왜 그러냐면 헤더윅은 뭔가 자기가 표현하고 싶고 자기가 해석한 거를 온전히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헤더윅을 빠는 건 아니고, 그런데 한국 건축가들은 그러니까 뭔가 당선될 만한 결과물을 갖고 온 것 같아. 당선이 되기 위한. 헤더윅 작품 보면은 또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그래서 우리나라가 힘들 것 같다라는 게 그런 사회적 기저에 깔려있는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는 것과 윗대가리의 문제들. 그래서 건축이 한국에선 다 잘 되기 힘든 것 같아. 왜 이 얘기가 나왔지? 일본처럼 억지로 따라할 필요도 없고 우리만의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거는 또 리더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것 같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리더만 있어서 세상이 바뀌진 않지만 밑에 있는 사람들, 신진 작가들이나 디자이너분들이 밑에서도 잘 올라와주고 위에서는 조금 내려와주고 딱 만나면 그런 것들이 형성되지 않을까. 눈치 보지 않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하고 자기만의 색깔을 낼 수 있는, 소리 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이건 또 씨발 또 교육까지 다 바뀌어야 되지만 일단 이 미술과 디자인 쪽은 일단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 우리만의 또 사조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어. 이게 우리나라 힘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위대한 작가들, 이우환이나 박서보 같은 작가들, 여러 작가분들 많지만 이불 작가라든지 세계적인 작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게 뚜렷하지 않았던 이유가,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들도 눈치를 봤던 것 같아. 뭔가 한국적인 거에 국한돼서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게 국제사회로 가는 그 좋은 방향인 것 같긴 하지만 한국적인 것들을 지켜내면서 좀 표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 그게 그나마 모노와 이우환의 그런 거긴 한데 눈치 보는 문화가 아마 그때 당시엔 더 심했겠지? 그러다 보니까 인재들이 외국으로 떠나는 거고, 물론 나도 그게 불편해서 외국에 나와 있지만 그런 환경적인 조성도 잘 만들어져야 신진 작가들도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고 디자이너들도 개발하고, 물론 우리나라 되게 잘하고 하지만 좀 더 환경이 좀 더 조성이 잘 되면 더 시너지를 얻고 우리만의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여튼 눈치 보지 않는 문화가 형성되고 자기 소신대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
저도 되게 찐따 같고 뭐 질문 있을 때 손도 못 들고 해외 대학원 그거 있을 때도 손도 못 들고 말이 다 끝나면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했거든. 안타까워. 한국 사람들이 너무 눈치 봐. 틀리면 욕 먹고. 욕을 하는 환경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위축되어 있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아. 계속 깨부시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환경이 바뀌지 않겠어? 그러니까 질문도 많이 하고 뭔가 안전한 것에 대해 반감을 들 줄도 알고, 나도 이거 영상 올리면 또 욕먹을 거 알지만 그래도 올리는 것처럼 새로운 것들을 계속 실험해보고 시도해보는 그런 저항정신?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우리가 슈프림을 좋아하는 이유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존재 화이팅!